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요. 문제를 보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중개보수 변경 심의하죠. 2번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아니죠.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주는데 이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진 않아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따라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해요. 맞는 질문이죠. 4번 국장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바로 이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5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세븐11이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세븐1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되는 거고요. 위원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대략 보면은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런 데 말하는 거죠. 이런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거죠. 여러 번 읽어보세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죠. 보통 다 이렇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7일 전까지,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죠. 심의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는데 간사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죠.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2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즉 잔여 기간이 임기가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적됩니다. 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즉 전 남편이나 전 부인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에는 제적되는 거예요. 니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제적 사유가 되는 거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진술하거나 자문하거나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도 제적 사유가 됩니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제적 사유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적 사유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고 조금 전에 배웠어요.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겠죠. 한편 위원 본인이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됩니다. 국장은 위원이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잘라야죠. 회척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우리가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4가지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죠. 이 중에서 기억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바로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하죠. 광역단체장. 이 시도지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됩니다. 이 4가지 사항 중에 기억만,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반대 해석을 하면은 니은, 디귿, 니을 이 3가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이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다. 그쵸?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 11, 즉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에는 제척사유 된다고 했죠. 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아니죠. 부위원장은 아예 없잖아요. 위원장만 있어요. 위원장이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하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질문이고 답이죠.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합니다. 맞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쵸? 제1차관이 위원장이에요.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 11 맞고요.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심의위원회는 이 4가지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나머지 3가지 경우는 시도지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중개보수 변경, 중개보수 변경. 이 경우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질문이고 답이네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는 제척 사유라고 했어요.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죠. 쉽다.